6일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들 차례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4개 진보정당에서 공동 후보를 내세웠죠. 정의당 김영진 후보가 일찌감치 부산시장 후보로 등록을 했습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이렇게죠. 예, 이 4개 정당의 공동 후보, 단일화 후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28년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4년 전에 부산 시민은 새로운 선택을 하였죠. 근데 결과는 당명만 바뀌었지 다른 내용이 바뀐 게 없습니다. 민심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보정당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했지만은 이번엔 정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뭉쳐보자. 또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진면목을 보여드리자. 이렇게 해서 단일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 선거대책본부도 공동으로 꾸렸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각 정당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각 정당도 있고 같이 하는 부분은 또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계시군요. 자, 일찌감치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 그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아주 30년 만에. 그러나 당명만 바뀌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득권이었다는 거죠, 양당에. 그렇죠. 이 진보 정당 후보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진보의 가치가 그 중심에 민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회복의 단계에 들었지만은 우리는 어느 것보다도 소외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모두가 함께 같이 사는 부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에 둔 것이 진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제 박형준 현 후보,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이 1년 동안 시정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좀 한번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평가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난 1년 동안 이번 선거를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평가하기 힘들다 이렇게 좀 정치를 생각합니다. 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거를 위한 그렇게만 보는 그렇죠. 예, 공약에 대한 비전도 그렇게 보여드리지 못했고. 어제 나와서 얘기할 때는 이행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자평을 하던데요. 예, 그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들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될 수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같이 좀 잘 사는 부산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진보에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 평등 또 공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좀 담으신 겁니까?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저희들이 회복의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제는 부산 시민이 모두 함께 회복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 그리고 일자리 보장을 통해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제대로 변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정치를 보고 싶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함께 가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같이 살자 부산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라든지 경제 위기 또 기득권 양당의 이 정치 체제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회복과 도약. 자,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총론으로 말씀하신 거고 공약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약을 좀 준비하셨는지. 저희들이 오늘까지 제가 4번의 공약 발표를 끝냈습니다. 그중에 몇 개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첫째는 월 1만 원으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부산시의 세금으로 버스 회사에게 3,800억을 운영 손실 보전으로 줬습니다. 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중공영제에 대한 보조금을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느낄 때는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BRT를 놓고 해서 좀 안정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를 탈 때는 내가 타고 싶은 차가 몇 분 뒤에 올 것이다 이런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버스 회사가 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세금으로 투자를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결국 버스 회사는 투자를 한 것이 없다. 지난 2년간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예. 또 함께 그것을 고통을 견뎌가며 지금 극복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버스 회사만큼은 그렇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기 순이익 10억이 넘는 버스 회사도 있었고, 그리고 감사를 해보니까 예. 그 부분이 그 뭐 몇백억이 되는 부분이 실적을 부풀려서 그 또 세금을 그렇게 타간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저희들이 대중교통 분담률이 41%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서울 같은 거 60% 가까이 되거든요. 부산이. 예, 부산이 낮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지만은 그런 부분들 또는 도심의 교통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41%에서 한 50%로 올릴 수 있느냐? 그러면은 그 시민들에게 그런 복지 혜택을 주게 되면은 이 대중교통 분담률이 올라가서 도심의 교통난도 해소하고 또 탄소도 감축을 획기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통비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도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죠. 여러 가지가 해결되는 거네요. 단순히 그냥 그렇죠. 버스 많이 타자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버스 이 준공영제 이 부분도 사실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던 부분 비판이 계속 있어 왔었는데 이 부분도 좀 손을 보자는 거고요. 그렇죠.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가장 열악한 마을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을버스는 고령자나 학생들이 많이 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제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한 버스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가덕 신공항에 대해서 진보정당 4개 정당이 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반대예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여론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시민들 의견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저희들이 원래 반대는 안전과 환경 때문에 반대를 했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도 만들었고, 그리고 예타도 면제시켰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할 일이 많은 거죠. 이제는 정치권이 압박을 해서 안 되는 시간이다. 예를 든다면 13조 7천억 원은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 적정性여부도 물론 하겠지만은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우리들이 예를 들면은 그 동아시아 최대의 그런 철새 도래지가 있고 동백군락지도 있고 바다 안에는 천년의 그러한 환경을 가진 그런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설계 시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설계 시공을 들어갔을 때 현재 우리가 추측하고 있는 부분과 같은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그 증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때까지 건설 과정 속에서 가장 잘못된 점은 뭡니까? 빨리빨리거든요. 제대로 시공을 제대로 시공을 하지 않아서 제대로 그 만들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또 하나는 이게는 바다 위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례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기술과 안전의 부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엑스포와 연계해서 조기 완공을 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은 저는 정치적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안전과 기술력에 의해서 평가돼야 된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착공식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맞습니다. 안전과 환경에 맞게 저 시공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제대로 만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요. 자,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 때 저 배출하지 못했잖아요. 이번에 목표, 의석수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기초의회 진입, 재진입이죠. 그리고 강력의회 재진입을 통해서 지금 양극화된 이런 자당의 이익에는 아주 서로 협치를 잘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또 민생에 대해서는 전혀 외면하는 이러한 부산의 모습이 아닌 우리 진보정당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민생을 지켜내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영진 후보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